우리가 받은 거에서 지금 우측 하단에 표제란이 존재하죠. 요걸 표제란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표제란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요? 척도와 각법을 뭘 사용했는지 써 있죠. 척도란 도면에서 도형이나 어떤 객체들을 실제 모양보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작게 그렸느냐를 표시하는 것을 척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척도가 몇 대 몇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1대1. 즉 실제 물건도 1이고 도면에 그려진 이 길이도 1이고 그런 의미가 돼요. 자, 여기 이 도면에는 치수가 80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물건도 80이고 도면에 그려진 것도 이렇게 같은 80의 길이로 객체를 그려서 표시했다. 그럴 때는 척도로 이야기했을 때 1대1. 다른 말로 척도 중에서도 1대1로 되었을 때는 얘를 현척이라고 표현을 해요. 현척이 1대1이다. 그럼 축소와 확대됐을 때 것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겠네요. 자, 축척 중에서 1대1은 방금 이야기한 1대1은 현척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도 타블렛 쓰고 싶다 진짜. 그 다음에 축소가 된다면 앞에 쓰는 것이 도면에 그려진 객체고 뒤에 쓴 것이 실제 물건의 길이 사이즈라고 했을 때, 도면에 축소해서 그린다고 치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도면에는 1로 그리고 실제 물건은 2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얘를 축척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머? 여기도 축척이 있고 여기도 축척이 있고, 그 개념이 좀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도면에 그려진 거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 물건의 길이는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면에 그려진 1은 실제 물건 2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예, 도면에 그려진 1은, 그죠? 실제 물건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축척이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도면에 그려줄 때는 2배로 그리고 실제 물건은 1배가 될 때,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배척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앞에 쓰는 거는 무조건 뭡니까? 도면에 그려진 객체의 길이죠. 뒤에 쓰는 거는 뭐예요? 실제 물건의 길이죠. 요 써져 있는 숫자의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는 현척, 축척, 배척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표제란에는 언제나 현재 도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를, 요게 척도였죠. 참, 척도가 큰 분류고 현척, 축척, 배척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표제란에 척도에 1대1 써 있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 봤을 때 얘는 현척으로 표시한 거구나. 그리고 KS 기계제도 규격에서 기계제도 규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건축과 토목은 달라요. 기계제도 규격에서는 특히나 현척을 쓰게 돼 있어요. 1대1 도면을 그리게 돼 있어요. 건물을 그리는 거는 어떻게 써요? A4 용지에다가 아파트 한 층을 갖다가 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4 용지 안에 아파트 한 층을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A4 용지 안에 뭘 써야 되겠어요? 배척을 써야 될까요? 축척을 써야 돼요.
건축이나 토목은 우리 기계와 다릅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데서는 축척을 많이 써요. 그런데 대신에 배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기계 제도하는 사람들에서도 쓰긴 써요. 간혹 가다가 우리 도면 중에서 상세도를 필요로 할 때 요런 것들은 상세도를 필요로 할 때는 어디 갔노? 요렇게 상세도라고 해놓고 X라고 표시를 했죠. 앞에 띄운 거. 상세도 X, 축척 3대 1. 배척 3대 1이라고 안 쓰고 그냥 축척 3대 1이라고 썼어요. 기능사 실기 볼 때는 한 이 정도로 써도 돼요. 대신에 몇 대 몇 이걸 정확하게 쓰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얘가 X라고 표시된 게 어디냐면은 도면에서 여기 부분을 갖다가 딱 떼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상세도로 해서 얘를 3대 1로 표현한 거죠. 왜 그럴까요? 요거는 형상이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이라서 여기다 이 치수들을 다 넣으면 여기다가 치수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복잡해지겠죠. 그럴 때 흔히 상세도를 많이 빼요. 일정한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할 때 기계제도에서도 우리는 배척을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계제도에서는 1대1을 쓰고 축척을 달리할 때 척도를 달리할 때는 3대 1 이런 식으로 척도를 표현해줘요. 그 옆에 써 있는 거는 또 표제란에 그 옆에 써 있는 거는 뭐라고 써 있나요? 삼각법으로 써 있죠. 표제란에는 척도를 표시하는 것과 아울러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투상법을 어떤 것을 썼느냐 명시하게 돼 있어요. 표제란에 역시 삼각법이라고 어떤 투상법을 썼는지 반드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삼각법이라는 거는 지금 요 그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나요? 자, 복잡한 이야기는 있지만 예를 들어 물체를 얹어 놓는 자리를 요렇게 나눠서 요 아래를 삼상안이라고 할게요. 삼상안에 이 물건을 이렇게 얹어 놨어요. 요렇게 물건을 여기에다 놔뒀어요. 그랬을 때 요쪽에 정면도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요쪽에 우측면도가 표시가 되고 여기에 평면도가 표시가 되고 그런 것을 이 물체에서부터 이렇게 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정면도를 뺀 것이고 이것은 물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우측면도를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물체에서부터 이렇게 표시되는 평면도를 표시한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게 평면도가 요것이고 정면도가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우측면도가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가상으로 4등분 해가지고 물체를 어디 놓느냐 삼상안에 놨다. 삼상안. 이거를 4등분한 거를 가상으로 공간을 4등분한 거에서 아래쪽 좌측에 즉 삼상안에 놨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삼각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물체를 놔뒀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거는 일상안이기 때문에 일각법이라 이야기해가지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각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삼상안에 놔두고 삼각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독일 요런 데는 삼각법을 위주로 써요. 거기다가 ISO 국제표준도 삼각법으로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일각법은 어느 나라에서 쓸까?
영미에서 많이 써요. 아, 호주도 쓰긴 하겠다. 호주도. 여기보다 여기가 쪽수가 더 많네. 대세는 삼각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일본의 산업화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산업화에 영향을 받아서 KS가 삼각법을 쓰게 됐어요. 사실은 뭐 그런 면에서 여하간 삼각법으로 우리는 쓰고 있는데,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 정면도를 그리는데, 잘 보세요. 요 뒤에는 사실 이렇게 평면이 더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보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숨은 선으로 표시되는 것이에요. 물체가 앞에 다른 면이 있어서 가려진다 하면은 이렇게 숨은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원래는 노란색으로 표시해야 되죠. 노란 파선 숨은 선으로 표시해야 돼요. 자, 그러고 이쪽으로 이렇게 물체를 투영을 할 때 이 면은 그냥 실선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측 면도를 이번에는 이야기해 볼게요. 우측 면도는 얘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보이는 면은, 자, 이렇게 빨간 테두로 표시한 요거하고 여러분 프린트도 같이 대조해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렇게가 제일 먼저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요 바닥에 있는 이 면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 면이,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면 때문에 숨은 선으로 이 면이 보이겠죠. 네. 그러고 여기가 단이 또도도도도 이렇게 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로 요 숨은 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추적해보고 똑똑똑똑똑 이렇게 추적해봐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찾아 놓은 거고, 요렇게 나오는 숨은 선 요것이 뭘까? 요 뒤에 있는 이 모서리, 이게 한 칸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요 모서리가 숨은 선으로 보이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야기가 됐고, 자, 요렇게 또 요거 숨은 선이 있죠. 요것은 앞에 면이 가려져 있지만 여기 요렇게 깎여 있는 면 이게 뒤에 이렇게 숨어 있겠죠. 요렇게 봤을 때 동그라미 표시한 요 모서리가 여기에 숨은 선으로 나타났겠네요. 어려우세요? 매치가 되나요? 요렇게 숨어 있는 선은 숨은 선으로 표시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요거는 평면도를 이야기해 볼 텐데, 물체의 상이 이렇게 위쪽으로 맺힌다고 그랬어요. 물체 여기서 상이라는 거는 한자로 제가 표현을 해버렸는데, 상이라는 거는 형태, 뭐 우리 단어들이 전부 다 한자에서 온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형태라고 하면은 상이라는 의미하고 비슷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랬을 때 여기가 요 면이 요렇게 매치가 되나요? 오케이. 또 그러면 요 면이 요렇게 매치가 되나요? 네, 투상하다 보면 무슨 수수께끼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 면은 요 면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측면도 하면서 이거 이야기하긴 했지만 요거랑 요 면이랑
서로 매치가 되나요? 네. 제가 어떻게 해요? 맨 위에 거부터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톡톡 튀어나온 이렇게 상을 맺힐 때 맨 위에 있는 면부터 그다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드렸죠?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요렇게 깎여져서 이렇게 있는 면 숨어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에 요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숨은 선. 요 모서리가 이거 좀 겹쳐서 좀 애매하다. 요 모서리가 이렇게 숨은 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도면을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물체를 가공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육면체 형상을 먼저 갖다 놓고서 작업을 시작하겠죠. 그죠? 그럴 때 여기를 요만큼을 먼저 자르는 거를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자르는 거를 또 생각하겠죠. 덩어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덩어리에서 깎아내려면 이렇게 먼저 깎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를 또 깎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깎아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깎아내고 얘를 보면서 여기 그 뭡니까? 여기 요거는 그 요렇게를 깎아내기 위해서 여기만큼을 깎아내야 되겠구나. 뒤쪽도 마저 깎아내야겠구나.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이 면만큼은 그냥 다 날려야 되는 면이구나. 그렇게 살펴보겠고, 요것이 서로 톡 튀어나와 있고 요 면은 그냥 날라가 있는 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가 톡 튀어나온 거구나. 요런 식으로 톡 튀어나온 거구나. 요렇게 이해하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만 요것만 그려서 준다면 가려진 면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다 못해요. 그래서 정면으로도 요거 화면을 축소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평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서 봤을 때 이 형상에 대해서 치수들을 이렇게만 표시해 주면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요 세 개의 면에 대해서 지시해 놓은 것으로 종합적으로 작업자들이 이해를 하고 깎아낸단 말입니다. 자, 요렇게 보는 것을 삼각법을 보는 요령을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대로 이제 연습을 할 건데 먼저 도면 틀을 그려야 되겠어요. 도면 틀 새로 또 그릴까?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투상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느냐? 앞서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그릴 때 A4로 도면 양식을 그린 거 있죠? 요거 제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오토캐드의 시작이라는 탭이 있는데 시작 탭을 눌러보면 최근에 작업한 것 중에 지난주에 한 거에서 A4로 저장한 도면 양식이 있네요. 찾으셨죠? 네. 자, 요거를 열어주세요. 클릭하면 그냥 A4가 열리죠. 네. 요거를 열어서 요걸 가지고 편집을 해서 쓰도록 할 텐데, 자,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먼저 누릅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컨트롤 쉬프트 S. 자, 얘는 파일 이름을 뭐로 바꿀 거냐면 투상
해놓고 01번부터 우리가 연습할 거니까 투상 01 파일명은 투상 01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투상 01 CAD EX 폴더 안에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내게 맞게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는데 요 우측 하단의 것은 뭐만 필요한 거예요? 표제란만 필요해요. 그죠? 부품란은 필요 없어요. 부품란에 대한 것들이 뭐예요?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요런 애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이거를 이레이저 해가지고 지워줄게요. 어떻게? 이레이저 해가지고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해볼게요. 윈도우로 셀렉트 되나요? 윈도우는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품번의 항목들은 다 선택이 됐고 선도 요거 마저 선택이 안 됐나 보네요. 선도 이렇게 지워주고 요렇게는 싹 날아갔죠. 그죠? 그러면은 과제명 요거 위에 라인이 있는데 트림 명령 이용해서 얘를 가위로 잡고 여기를 날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표제란만 남죠? 날립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라인처럼 얘도 굵어져야 되죠. 자, 레이어 바꾸기 어떻게 했어요?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 와가지고 도면층 특성 컨트롤 여기 와가지고 윤곽선으로 이거 바꿔주면 되죠. 클릭 선택하고 도면층 컨트롤 와서 윤곽선 레이어로 바꿔줘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 위에 것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걸 또 지울 거냐면 요 칸도 없애고 요 칸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성명하고 여러분 이름만 남길게요. 그런 거로 요렇게를 이레이저로 지워 볼게요. 요거 지워지죠? 요렇게 하면 그죠? 또 여기도 요렇게 이거는 크로스 셀렉트 하는 게 낫겠다. 요쪽은 크로스로 셀렉트. 요렇게 크로스로 셀렉트. 되셨나요? 자, 이래저 지워놓고 나니까 여기도 역시 트림 쓸 필요가 있네요. TR 엔터 해가지고 요거를 가위로 잡고 요렇게를 날려버리면 되겠죠. 자, 트림. 자, 그러면 얘도 이 레이어를 바꿔줘야 되죠. 이 객체도 요 객체를 클릭 선택할까요? 여기까지는 됐죠? 클릭 선택하고 얘는 윤곽선 바꿨어요. 자, 그러면 요거 더블 클릭해서 이제 텍스트만 좀 바꿔볼게요. 여기는 한영 전환해서 성명 두 칸 정도 띄어서 성명 요거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름 한 칸씩 띄우면서 이렇게 가면은 무난하죠? 여기까지 다 됐나요? 텍스트 바꾸는 건 이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한영 전환 안 하고 여기로 내려갈게요. 그냥 이 과제명에서 과제명 빵빵빵으로 앞전에 써놨을 텐데 얘는 투상 01 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상 01 그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종료하기 전에 한영 전환 꼭 해놓기. 그죠?
글씨 편집하고 났으면 글자 편집하고 났으면 반드시 한영 전환 눌러서 빠져나오기.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어로 그 단축키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정신 건강에 해롭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표제란을 과제명, 투상일, 척도 1대1, 삼각법.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는 필요한 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칸 더 쓰는 게 있었지만 좌측 상단에 A 파트에 성명 쓰는 칸으로 요거 남겨놨으니까 프린트하고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프린트하고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요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세이브, 컨트롤 세이브 한번 누르세요. 자, 양식은 정리 다 되셨으리라 생각해도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프린트를 보면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려는데요. 자, 요 형상을 먼저 그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정면도 정면, 평면, 우측면 이거를 세 개를 다 그려야 돼요. 근데 요런 거를 그리는 요령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라인 명령으로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한번 잡고, 그리고 여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라인을 또 잡고, 근데 요거 할 때 외형선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외형선 레이어로 바꿔서 라인 그리기 할 때 끝점 이렇게 잡으면 도면 영역 내에서 센터가 잡힐 거예요. 그럴 때 정면도의 형상 크기대로 가기 위해서 요거를 120으로 옵셋하면 거의 뭐 여기쯤으로 갈란가, 여기쯤으로 옵셋이 돼서 갈 거예요. 120. 그럼 뭐 좀 더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120 해가지고 정사각형을 먼저 만들고 할 거예요. 이렇게 120으로 해가지고 옵셋에서 좌측 상단에 이런 게 나오게 요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좀 한꺼번에 이야기이긴 하긴 했어요. 자, 라인을 그리는데 어느 도면층으로 맞춰놓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투상할 때는 도면층을 먼저 선택하고 객체를 그리세요. 외형선으로 선택합니다. 보이죠? 도면층 컨트롤해서 외형선 선택했어요. 라인을 그려요. 끝점과 끝점 되네. 보이죠? 쌤, 제 거랑 쌤 거랑 달라요. 왜 그래요? 저는 빔으로 여러분 보시게 하려고 해서 선굵기가 다 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늘게 표시가 다 되고 있지만 저는 앞에서 빔을 쏘기 때문에 이거 선굵기 표시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이라고. 자,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확대 축소 좀 해가지고 옵셋 120을 한번 가봅니다. 요쪽은 좀 벗어나겠는데 120 우선 얘만 이렇게 띄워 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까지는 옵셋 되는데 얘를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를 이렇게 옵셋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에라네. 도면 영역을 벗어나네. 그렇죠? 자, 잠깐 취소합니다. 절반만 옵셋 해볼게요. 즉 120의 절반 60을 이 짝으로 옵셋하고 이 짝으로 옵셋하고 좌우로 옵셋을 해볼게요. 60을 자 5 엔터 60 엔터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도면에서 봐야 될 것 중에 제일 밑에서부터 이 형상의 제일 위까지 나타내는 치수가 여기 보니까 역시 120이 있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잡은 선을 이쪽으로 또 60, 이렇게 또 60, 이렇게 잡을게요. 옵셋 또 갑니다. 자, 5 엔터, 60 엔터.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띄우고, 클릭해서 이렇게 띄우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죠. 정면도 하나 그리면 꽉 차요, 그죠?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지 선택을 잘못한 거죠. A4가 아니라 이거는 뭐로 가는 게 좋을까요? A3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까지 해놓은 거는 이렇게 놔두고, 그럼 A3를 또 그리느냐? 아니에요. 렉탱글 응용하면 돼요. 요 옆에다가 렉탱글로 여기 임의의 지점을 시작점으로 잡아서 420에 297 요렇게 해서 사각형을 여기에 바로 그려 놓을게요. 요거는 무슨 도면층에서 그려야 될까요? 윤곽선. 그래요. 윤곽선 레이어에서 해볼게요. 도면층 컨트롤 가서 얘를 윤곽선으로 바꿨어요. 바꿨나요? 도면층 컨트롤 윤곽선으로 바꾸고 REC 엔터에서 임의의 지점 여기를 그냥 클릭하자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다음 좌표로 갈 때는 상대 좌표로 꼭 가야 되겠죠. 상대 좌표로 골뱅이 420,297 골뱅이 420,297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 안에다가 그리기에는 그래도 꽉 차게 좀 그릴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러면 쌤 이거를 또 안쪽으로 옵셋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10mm 옵셋해서 넣을 거예요. 옵셋해서 넣어 볼게요. 5 엔터. 10 이미 그 썼던 값들은 60이니까 바꿔야 되겠죠. 10 엔터. 객체를 선택해서 안쪽으로 클릭. 됐나요? 자, 이러면은 이제 마음 놓고 뭐를 하냐면은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카피 명령을 쓰는 거예요. 카피 명령을 쓰는데 요 중심 마크에 여기 끝점을 객체 선택할 때는 중심 마크 자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잡을 때는 기준점은 요 끝점을 잡을게요. 갖다 놓을 때는 어디? 아, 여기 중간점.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4개를 그대로 카피해서 옮겨놓고 해볼게요. 자, 카피. 윈도우 셀렉트가 편하겠죠? 그죠? 윈도우로 셀렉트 하는 게 편하겠어요? 요렇게. 그래 놓고 객체의 끝점을 클릭해서 여기 중간점 클릭. 자, 또 종료했다가 카피 반복해가지고 여기 끝점을 잡아가지고 갖다 놓을 때는 여기 중간점에다 또 갖다 놓고. 자, 여기는 좀 화면을 확대해서 할게요. 카피를 반복해서 여기 끝점을 잡아서 여기로 갈 때는 여기 중간점 잡고. 자, 또 요거 카피 들어가서 여기도 역시 끝점을 잡고 이쪽으로 올 때는 여기 중간점
자, 그러면 바깥 테두리는 이제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바깥 테두리는 지워버리고. 되셨나요? 바깥 테두리 다 지웠죠? 안 지우신 분 없죠? 자, 이렇게 지워놓고, 아, 그러면은 쌤 여기 성명 쓴 칸하고 표제란 요거하고도 다 얘네를 카피해서 오겠군요. 카피. 맞아요.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카피 엔터 해가지고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하면 좋겠죠.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갖다 놓을 때도 요 지점을 클릭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카피 갑니다. 자, 요렇게 기준점 요거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갖다 놓을 때도 여기다 딱 놔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표제란도 그 카피 명령을 써서 옮기도록 할 텐데, 객체 선택할 때 여기를 1번 찍고 여기를 2번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윈도우 셀렉트 하고, 기준점은 어디를 잡는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갖다 놓을 때도 여기를 기준으로 갖다 놓을 거니까. 자, 카피. 자, 기준점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갖다 놓을 때도 이렇게 여기 기준점에다 딱 맞춰버리면 표제란이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이러면은 이게 A3 용지가 된 겁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 그러면은 정면도를 여기서 제가 좀 마무리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요걸 하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뭐였어요? 용지를 미리 좀 선택할 필요가 있죠. 이제까지는 뭐 그 도면 틀을 가지고 도면 틀이 없는 상태에서 연습했으니까 그리기 연습할 때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아, 용지 사이즈를 먼저 감안하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처음 연습 시작하던 여기에서 정면도만 완성해서 이거 넣는 거를 할게요. 자, 10분 쉽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선을 하다 보니까 아, 용지를 큰 거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A4 양식으로 잡았던 거는 사실 필요는 없는 셈이죠. 얘를 무브 좀 할게요. 무브 하는데 자, 객체를 크로스 셀렉트해서 여기를 1번 잡고 여기를 2번 잡고 하면은 요 사이에 부분 걸치는 모든 객체가 다 선택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준점은 여기 교차하는 점으로 잡을게요. 교차하는 점으로 잡아가지고 A3 양식에 여기쯤을 그냥 클릭해 줄게요. 자, 무브 갑니다. M 엔터. 자, 여기 요렇게 크로스 셀렉트 해요. 그죠? 요렇게 해놓고, 자, 기준점은 여기 잡아서 한 여기쯤으로 갖다 놓을게요. 객체 추적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그냥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얼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자, 물론 그 구멍 형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이런 중심선들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형상에서는 그렇게 중심을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로 요 선은 필요 없습니다. 요 보이죠? 제가 클릭하려고 하는데 크로스 셀렉트 하려고 하는 요거는 선택하고 그냥 델리트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에서 바깥에 짜투리들은 다 지울게요.
가위를 트림의 가위 객체를 이렇게 다 선택하고요. 엔터. 그리고 얘네들을 싹 이렇게 뭐 F 울타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크로스 셀렉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선택해서 지우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사각형 하나 남았죠. 자, 그러면 이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쯤에 정면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쯤에 평면도, 여기쯤에 우측면도 이렇게 놓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 영역에서 얘를 좀 무브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좌측 하단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준점은 우측 상단으로 클릭해 주시고, 우측 상단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되셨나요? 용지가 더 크면은 그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처럼 제도하는 순서대로 뭐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요거는 용지가 너무 빡빡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방금 우리가 그려놓고 무브하고 이렇게 막 옮겨놓은 거를 평면도의 투상 공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정면도의 투상 공간이라 이야기할게요. 즉 여기서 물체를 바로 그리지 않습니다. 투상 공간을 먼저 잡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즉 여기에서 얘를 한 20mm 띄워줍니다. 이쪽으로도 20mm 띄어요.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즉 20mm씩 띄는 이 옵셋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투상도 간의 간격을 만들기 위해 20mm씩 띄워주는 거예요. 용지가 더 크면 더 여유있게 뛸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자, 옵셋 들어갑니다. 220 엔터.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자, 저랑 투상 영역 내에서 비슷하게 되어 있죠? 네. 자, 평면도가 이 폭이 20이라면 40이라면 우측면도도 40일 수밖에 없겠죠. 둘 다 다를 수는 없어요. 육면체 형상에서 깎은 거라서. 자, 그러면 얘에서 이거를 40으로 띄울게요. 이렇게 40으로 띄우는데 윤곽선을 벗어나는 분들은 저처럼 요 정면도를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될 거예요. 요거 40 띄고 요것도 40 띄고 요렇게 해볼게요. 자, 옵셋 40 엔터 해갖고 요렇게 띄우고 40 엔터 한 거 그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자리가 좀 나왔죠. 윤곽선을 벗어난 분 안 계시죠? 네. 자, 그러면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끝점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점 이어줄게요. 윤곽선 레이어였구나. 내 건. 참. 도면층 안 바꾸고 그냥 하고 있었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서 저는 이거를 도면층 컨트롤에서 외형선으로 바꾸는 걸로 가고요. 현재 도면층 컨트롤을 저는 윤곽선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간을 잡았어요. 요게 정면도가 놓일 공간, 요게 평면도가 놓일 공간, 요게 우측면도가 놓일 공간. 각 투상도의 공간에서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것을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정면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면도의 형상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건 투상에서 늘 이야기되는 건데 물체의 형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보기 방향, 그것을 정면도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좀 확대해서 정면도를 먼저 잡아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아래에서부터 저는 그릴게요. 요거부터를 먼저 딸게요. 자, 요 형상을 따려면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전체 길이가 120이었어요. 그리고 요쪽에는 20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홈의 폭은 80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치수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안 나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아요? 우리가 그 기계 제도에서는 치수를 표시할 때 120에서 80과 20, 즉 100을 빼면은 여기 2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암산할 수 있도록 그린다예요. 즉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여기에 120이라는 전체 치수가 있고, 요것이 20 떨어진 간격이 있고, 요것이 80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것도 친절하게 20 이렇게 넣어버리면 우리는 중복 치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와 같은 3D CAD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여기에 20이라는 치수를 넣으려고 하면은 중복된 치수입니다 하고 메시지가 따로 떠요. 기계 쪽에 제도 프로그램들은 이런 제도의 원칙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암산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홈의 Y방향 높이는 2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이쪽으로 20 띄우고, 이쪽으로 20 띄우고, 요래 20 띄우고, 요렇게 라인들이 만들어지면 이거 트림으로 해가지고 디귿자 형상을 남기면 되겠죠. 옵셋 20 한 방에 세 방향으로 이렇게 라인들을 띄워놓고 트림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디귿자 홈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20 옵셋 20 엔터. 자, 요 라인 띄우고, 요 라인 띄우고, 요 라인 띄우고. 자, 그럼 트림 해볼게요. 트림 하는데 얘에서 우리가 지워야 될 거는, 트림할 때 아예 가위로 얘네들 옵셋 20 띄웠던 세 개를 다 선택하시고 여기 터트리고, 여기 터트리고, 여기 터트리고, 위쪽으로 있는 거 요거 날려버리고, 그러면 디귿자 남겠죠. 자, 트림 한번 갈게요. TR 엔터. 자, 요렇게 크로스 셀렉트 하면 가위 객체 다 잡히죠. 엔터. 잘려질 거 이제 가야 되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끝났나요? 자, 그러면 살짝 화면을 이제 내려가지고, 쌤 위에서 안 그리네요. 저는 아래서부터 그려 올라가요. 아래서부터 그려 올라가는 걸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상에서 보니까, 요거 수문선 위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우선 이쪽의 거를 먼저 생각을 할게요. 왜냐, 선을 그리는 순서가 있어요. 제도할 때 선을 그리는 순서가 있어요. 외형선, 중심선, 수문선 순으로 그려요. 근데 요거 수문선은 나중에 그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로. 그래서 외형선 위주로 지금 먼저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려고 하면 요 라인을 이 짝으로 얼마 올리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옵셋 80.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요 라인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요렇게 오는 거 생각해야 되죠. 이것도 치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120에서 40 이걸 뺀 40 요거 암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을 40으로 옵셋하면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요렇게 옵셋하면 4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슬쩍 요 라인도 그냥 끝나버리죠. 요 라인도 끝나버리죠. 자, 요렇게 80 옵셋하고 40 옵셋하고 해볼게요. 먼저 아래에서 80 옵셋 해가지고 요거를 띄워 놓고, 그리고 40 옵셋 들어가 가지고 요것을 요래 띄워 놨어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쌤, 이거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붙일까요? EX 좋아요. 아유, 반장님 좋아요. 목표를 얘로 선택하고 늘릴 방향을 여기쯤을 클릭해서 얘가 이렇게 늘려지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EX 익스텐드 한번 늘려주시고, 클릭 엔터, 늘릴 방향을 클릭하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짝의 거에서 요 선을 한번 따 볼게요. 요렇게를 선을 따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 라인을 아래로보다 아래에서 요렇게 띄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가 요렇게 띄어지면 여기 위치쯤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때 치수는 뭐로 돼 있어요? 옵셋 값이네요. 옵셋 값. 자, 요거를 옵셋해서 역시 익스텐드 여기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익스텐드까지 한꺼번에 해볼게요. 자, 5 엔터, 60 엔터. 요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종료. 익스텐드 목표는 요거죠. 이 X 엔터. 요거 선택하고 목표로 얘까지 가게 클릭. 늘려졌죠?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역시 또 트림을 이용할 텐데, 가위로 얘를 잡아놓고 잘려질 거를 여기를 날려버릴게요. 트림. 클릭 엔터. 날릴 거를 클릭.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외형선 위주로 생각하는 중인데, 요 라인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40 떨어졌다 이거 칠 수 있죠. 그래서 요 라인을 이렇게 40 띄워줄 거고, 그리고 요 라인을 또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100으로 옵셋 띄워줬다라는 게 있죠. 요 라인을 역시 100으로 옵셋 띄어서 한 이 정도쯤 생기겠네요.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옵셋을 해볼게요. 자, 5 엔터 해서 40 띄우고, 그리고 밑에서 100 해갖고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이제 트림 익스텐드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EX 해가지고 여기를 목표로, 요거를 목표로 클릭 엔터하고 늘려질 거를 요래 늘려놓고요. 그러면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가위 객체 어느 거 잡나 잘 보세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가위 객체 잡고, 잘려질 거를 요렇게 날리고 또 요렇게 날려질 수가 있죠. 참 여기는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요. 어쨌든 여기도 한번 날리고 여기도 한번 날리고, 일단 요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트림 가위 할 때 그래요. 요거 마저 추가합시다. 요거 마저 가위로 잡고 여기도 마저 터트리는 거 마저 할게요.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트림 갑니다. 자, 요래 잡고 가위 객체 선택하고 엔터. 딸려요.
이렇게 날려요. 바깥부터 날리면서 저는 들어가죠. 똥가리 안 생기게. 그리고 요렇게도 날리고 요렇게 날리고 요렇게 날리고 끝났네. 아, 쌤이 할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내가 할 때는 왜 그죠? 저야 밥 먹고 이거 했으니까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 외형선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될 선들은 다 그려졌습니다. 수문선이나 중심선은 아예 안 그렸어요. 중심선은 아예 과제에서도 없었고 수문선만 여기 하나 있는데 요거는 요런 거는 다른 투상도와 함께 완성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이 수문선은 이쪽에 봤을 때 이 우측면도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우측면도에 여기 수문선이 하나가 더 있어야 말이 돼요. 그러면서 이 출판사에서 이거 그림을 왜 이렇게 실수를 해놓는 거? 자, 여기가 요렇게 돼야 되고 요거를 좀 크게 그려놓고 크게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는 이게 수문선을 도해를 펼쳐 놓은 거 보면 여기 수문선이 있죠. 근데 여기에 수문선이 빠져 있죠. 그죠? 수문선이 빠져 있고 이 출판사가 왜 이렇게 이걸 실수했을까? 요렇게는 외형선이죠. 외형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수문선 내려가고 요 선이 없는 거죠. 요게 없는 거예요. 프린트를 제가 이거 그냥 급하게 하느라고 이거 고치지를 않았네. 요거 여러분 과제 프린트를 고쳐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프린트의 내용에서 요 우측면도의 요 수문선 짧게 요거는 아니고 수문선으로 표시된 요거는 외형선으로 고치시고 여기 수문선 내려 긋고 수문선 요렇게 긋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측면도에서도 자, 요렇게가 서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투상도 간에 서로 이렇게 얘네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측면도를 완성하고 이 정면도의 요거를 마저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평면도가 생각해 봤을 때 우측면도보다 수문선의 개수가 적어요. 그죠? 단순하고 적어요. 평면도부터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뭡니까? 우측면도를 먼저 할까? 평면도를 먼저 할까? 에서 수문선이 적은 투상도부터를 먼저 그려주세요. 그런 면에서 평면도가 수문선의 개수가 적으니까 평면도의 수문선을 개수가 적으니까 평면도부터 먼저 그리는 게 편하겠구나. 자, 그러면 언제나 평면도 먼저 그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수문선이 적은 투상도를 먼저 가자. 자, 그러면 평면도를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화면을 뭐 조절해봐야 그 크기가 그 크기입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 평면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요게 요 선이 여기서부터 40 떨어졌지 이거 다 역산해서 또 계산을 하고 이만큼 또 옵셋을 또 하고 또 요것도 40 떨어졌다고 해서 40 띄우고 해가지고 이 라인을 이렇게 40을 옵셋을 또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평면도에서 유일하게 치수가 표시되어 있는 건 뭐예요? 20이죠. 평면도에서만 형상이 표시되는 거죠. 20을 먼저 옵셋 띄울게요. 자, 옵셋 20 되나요?
이것도 암산하지 마세요. 아, 이거 40이니까 당연히 여기 중간점에서 라인 그으면 되겠지. 우리는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가는 게 좋아요. 안 이럴 때가 있어요. 40짜리에 대해서 절반인 20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치수를 믿고서 가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중간이겠지. 추측하지 마세요. 작도하실 땐 추측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20으로 옵셋했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정면도에서 필요한 영상을 따오는 겁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따올 때 끝점을 1번 잡고 두 번째 점을 퍼펜큘라로 이렇게 따오시면 돼요. 즉 새로 라인을 계산해서 옵셋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기존의 정면도에서 형상을 잡아놓은 거로부터 선을 따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삼각법의 요체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틀려져요. 자, 그러면 라인으로 요거를 PER 끝점 잡고 PER 두 번째 점을 PER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놔두고 보니까 여기만 트림해서 지우면 되죠. 그렇게 놔두면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요 면 두 개가 요렇게 면 두 개가 그냥 끝나버리네요. 이 두 개의 면은 정면도에서 모서리 선 요렇게 나타난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정면도에서는 모서리 선으로 나타나지만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네모 면으로 나타나는 거 맞나요? 네, 요게 잘 매치가 돼야 돼요. 정면도에서는 선이었던 것이 평면도에서는 면이 되는구나. 이런 관계들을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트림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두 개 면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측의 형상을 보는데 등각투상을 참고했을 때 이 형상을 내가 생각해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얘를 참고하면서 이거를 그려와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보고서 그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려와야 돼요. 자, 그런데 뭐 이거는 답이 공개가 돼 있는 거니까 답을 그냥 보면서 단지 투상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끝점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퍼펜큘라 이렇게 그려서 올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라인 긋시다. L 엔터 해가지고 요 끝점 잡아가지고 PER 라인 종료. 자, 그러면 이제 트림 갈게요. 가위 객체는 요거하고 또 요거를 잡아 놓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또 요것도 가위 객체로 잡으면 되겠어요. 가위 객체 어떻게 잡는지 제가 덧칠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잘려질 거는 여기를 날려주면 되고요. 요렇게를 날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과제하고 똑같아지나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를 날려볼게요. 트림해서 자, 요렇게 그리고 요거 잡고 엔터. 여기 날리고 끝. 자, 평면도는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죠. 이상 없나요? 우측면도를 갈게요. 우측면도에서도 외형선만 그려주도록 할 텐데 우측면도에서 먼저 이 면을 나타내는 거는 한번 깎이는 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여기 우측면도에서 치수 표시되는 거는 뭐부터예요? 20부터 표시돼 있죠. 즉
얘를 이렇게 20 띄우는 거부터 먼저 해놓고 따오는 거 할게요. 자, 20 옵셋 갑니다. 자, 요래 옵셋 띄워놓고 정면도에서 선을 따오는데 요렇게는 따야 되겠죠. 요거 퍼펜큘라 역시 써야겠죠. 이제 안 써드려도 되죠? 퍼펜큘라. 네. 자, 선을 따옵니다. 얘를 요렇게 퍼펜큘라 해가지고 따와요. 자, 여기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야중에 여기 수문선 추가할 거예요. 요 위치에 요거처럼 참고해서 요렇게 수문선을 하나 따올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림할 필요가 있어요. 트림할 필요가 있는데 얘를 가위하고 또 요것도 가위로 잡아 가지고 어디를 날린다? 요렇게를 날린다. 그리고 요렇게도 날린다. 쌤, 요거 틀릴 뻔했죠? 요거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 일부분은 남아 있는 건데 자, 큰일 날 뻔했네. 자, 요거는 요렇게 돼서 여기가 또 날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일단 요렇게 두 군데만 정리하는 걸 해볼게요. 트림 해갖고 요래 잡아갖고 엔터.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리고. 요거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모서리로 나타난 이 면이 모서리로 나타난 것이 우측 면도에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은 그거 이야기하느라고 이렇게 단위 지은 거는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이 모서리 선이고 요 동그라미 친 거는 요 모서리 선이고. 요것도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정리해야겠네. 또도도도도도 퍼펜큘라로 이렇게 따주면 되겠어요. 자, 라인 들어가서 요거 퍼펜큘라 해가지고 뭐 적어도 뜨지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트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유 참 먼저 말해야죠. 자, 요거 가위로 잡으시고 요거 가위 객체로 잡으시고 또 요거도 가위 객체로 잡아가지고 잘려지는 거는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가 없어지면 되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제청합니다. 자, 그러면 요래 선택해서 이제 날려 봅시다. 자, 요래 날리고 요래 날리고 요래 날리고. 형상이 왜 이렇게 와야 되는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수문선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수문선만 하면 되겠어요. 자, 수문선만 따는데 이때 역시 현재 도면층을 먼저 뭐로 바꿔놔야 될까요? 수문선. 그래요. 도면층 컨트롤에서 얘를 클릭해 가지고 현재 도면층을 먼저 수문선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우측면도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퍼펜큘라로 수문선 따줄게요. 요거를 따는 거 이유 아시겠죠? 앞서 말했으니까. 자, 그러면 라인 해가지고 요래서 PER 엔터 해갖고 요거 따놨어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트림 할 게 남았네요. 여기가 없어지면 되죠. 가위는 얘가 돼서 그죠? 트림 한꺼번에 안 해요. 저는 하나씩 정리하면서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홈은 끝났어요. 수문선으로 또 요거에서 요렇게 따는 거 필요하죠. 그래요. 자, 요렇게 퍼펜큘라로 그냥 바로 요거 따놓고 트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합시다. 요만큼은 없어지면 되죠. 그죠? 자, 라인을 따고 트림 정리하는 것까지. 자, 그럼 우측 면도에서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톡 튀어나온 거 요게 사실 여기에 모서리 선이 요게 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요것이 톡 올라가 가지고 요 꼭지점하고 같고 요 모서리가 요렇게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일부분이 보이죠. 일부분이 보이죠. 근데 이 뒤쪽에 모서리선이 또 툭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요 꼭지점으로 표시한 요거. 그죠? 그런데 여기 일부분만 얘는 수문선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게 어렵다. 이럴 때 45도 선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45도 선으로 확인을 해요. 라인을 긋는데 사실은 투상 공간 잡고 45도 선을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자, 요거를 골뱅이 해놓고 40, 40이면 뭐예요? x 40, y 40. 이거 45도 기울어지는 거죠. 그런가요? 40, 40 더 갔어도 되는데 조금 짧게 보이긴 하네. 자, 요거는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꼭지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 직교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보이죠? 자,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어머 쌤, 요 선이 앞 정면도에서는 이거 실선 하나 보이지만 평면도에서는 요 뒤에 있는 모서리 선이 또 있어서 이게 수문선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수문선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떡하나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겹쳤어요. 그죠? 여기 부분이 외형선하고 수문선이 겹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외숨절중무치라고 외워요. 어머, 은근슬쩍 중무치. 경술국치가 있지만 기계제도에서는 이걸 모르면 부끄럽습니다. 외숨절중무치. 이게 선에 겹칠 때의 우선순위들이에요. 외형선을 우선에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낫겠네. 외형선을 우선하고 수문선, 그 다음에 절단선, 그 다음에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무게중심선, 요거는 중심선, 요거는 절단선, 요거는 수문선, 요거는 외형선. 자, 이렇게 그 등호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제 이해되시기는 하죠? 외숨절중무치, 이거는 외워두면은 기계제도 기능사 필기시험 한 문제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에요. 자, 이렇게 선이 겹칠 때 우선순위는 수문선과 외형선이 겹쳤을 때 우선순위 뭐한테 있어요? 외형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에 수문선을 겹치게 안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맞춰서 수문선을 그려주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네. 자,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45도 선도 필요 없고, 자,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요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내리는데 퍼펜큘라로 이거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끝나요. 요래 내려가지고 PER 엔터. 자,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우측 면도는 수문선까지 해가지고 다 끝냈어요.
평면도 수문선 추가하는 거 있죠. 답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홈의 정면도에서 보면은 이 홈의 꼭지점이 평면도에서는 수문선으로 얘가 표시되는 것이죠. 양쪽에서 딱 따야 되죠. 양쪽에 퍼펜큘라에서 붙이면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선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졌노? 자, 백문이 불여일견. 요 꼭지점 요거에서부터 여기로 갈 때는 PER 엔터. 자, 여기까지 선 땄죠?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제 트림에서 아래쪽으로는 필요 없죠? 네, 트림 요거 기준으로 지워지네요. 그죠? 이렇게 지워 놓고요. 자, 다음 시간은 요거는 좀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 거보단 좀 쉬울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해보시는데, 요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뭐예요? 안쪽에 거는 이거 지우고 투상 번호만 이거 바꿔가지고 요 위에다가 또 그려놓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요거를 작업하시기 바랍니다.